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승우 원장입니다.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지거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얼굴을 다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들은 아이보다 더 놀라시죠. 그런데 응급조치를 마치고 봉합수술까지 잘 끝난 뒤에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얼굴 흉터 많이 남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연고는 뭘 발라야 하나요? 세수는 언제부터 시켜도 되나요? 어떻게 관리해야 흉터가 덜 생길까요? 사실 이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 얼굴에 생긴 상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작은 흉터 하나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봉합수술하고 회복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받은 미세봉합수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은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섬세한 치료가 더 필요한 부위입니다. 같은 상처라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 향후 흉터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봉합수술은 피부 결의 방향과 상처의 깊이를 고려해 아주 가는 봉합사를 사용하여 피부를 정교하게 맞춰주는 치료입니다. 특히 얼굴은 수 밀리미터 차이만 나도 흉터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봉합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봉합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밥을 제거하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밥을 제거한 시점에도 피부 속에서는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상처 조직이 재배열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흉터는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변화합니다. 결국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세안과 샤워는 가능하지만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실밥 제거 후 다음날부터는 대부분 가벼운 세안과 샤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 닿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상처에 가해지는 자극입니다.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은 상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안은 흐르는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무심코 상처를 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닿았다면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에 물이 닿았다고 해서 봉합이 풀리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처 부위가 오랜 시간 축축하게 유지되면 피부가 약해지고 염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안이나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이나 꺼지로 비비지 말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 건조시켜 주세요. 만약 붉어짐이 심해지거나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난다면 감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병원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려워도 긁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려움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아이가 상처를 긁거나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은 흉터가 눈에 잘 띄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려움이 심하다면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흉터 테이프는 생각보다 중요한 치료입니다. 실밥을 제거하면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흉터 관리의 시작은 오히려 그 이후입니다. 얼굴은 말을 하거나 웃고 울고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이때 상처 부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력이 가해집니다. 스테리스트립이나 흉터 테이프는 이러한 장력을 줄여주고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흉터가 넓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안내한 기간 동안은 가능한 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붓기와 멍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입니다. 수술 후 붓기와 멍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멍과 붓기는 정상적인 염증 반응의 일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열감이 생기거나 붓기가 오히려 심해진다면 감염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회복을 서두르지 마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아이가 먼저 이제 안 아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고 해서 피부 속 조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상처 내부에서는 여전히 치유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뛰어놀거나 운동을 시작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흉터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은 비교적 빨리 가능하지만 격렬한 활동은 의료진이 안내한 기간까지 충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실제로 흉터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회복 중인 흉터는 정상 피부보다 자외선에 훨씬 민감합니다.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흉터가 붉게 남거나 색소 침착이 발생해 더 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리는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다면 1년 정도 지속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흉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회복을 서두르지 않고 의료진의 지침을 꾸준히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 얼굴에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대부분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세심한 관리가 큰 힘이 됩니다. 아이 얼굴의 상처는 처음 봉합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관리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아이의 회복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